안녕하세요. 정성산TV입니다. 오늘 소식은 새 정부 유임설 김부겸 총리 정계 은퇴, 양평에 새 집 지어 전원 생활이라는 소식입니다. 내가 무슨 정치를 더 하겠나? 이제 이쯤 했으면 됐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퇴임 이후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주변에 해온 말이라고 한다. 정계 은퇴 결심으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선호가 다른 경우도 있다. 이미 대선 주자로 거론되던 이들이 총리가 된 경우다. 이 역시 총리직이 정치적인 무게감을 이전보다 더 키워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은 마찬가지다. 김 총리가 바로 이 경우다. 김 총리 유임설에 불가능한 일축. 최근 김 총리에게 관심이 쏠린 건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떠오른 유임설 때문이다. 윤 당선인 측이 초대 총리를 새로 임명하지 않고 김 총리 유임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이다. 직후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검토된 바 없다고 부인했고 총리실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지만 180석 거대 야당을 맞닥뜨려야 할 차기 정부 입장에선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이며 실현된다면 김 총리에게도 나쁘지 않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김 총리는 평소 통합 공존 상생을 강조해온 정치인으로 보수 진영에서도 호평이 상당하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이자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로 국론 화합에 기여한다면 정치적 입지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김 총리는 단호했다. 그는 카타르 순방 중 직접 기자들과 만나 개인이 협치의 상징이 되면 안 된다.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며 유임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마침 일각에선 그가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에 나선 뒤 차기 대선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승요상 본지 통화에서 김 총리 주택 설계 중. 취재에 따르면 김 총리는 실제 이미 주택 건축을 위한 의뢰를 마쳤다. 건축을 맡은 이는 유명 건축가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기도 한 승요상 1호 재건축사 사무소 대표다. 한창 주인 맞이 준비 중인 문 대통령의 양산사저 또한 승 대표가 설계했다. 총리직이 공직자로서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 B씨는 김 총리는 총리직을 공직자로서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총리실 역시 김 총리의 정계 은퇴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김보혁 총리실 공보실장은 통화에서 김 총리는 공개적으로도 마지막 공직임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고 퇴임 이후로는 국민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기 위해 어떻게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공교롭게 김 총리와 매우 가까운 사이인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최근 정계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한때 한나라당 국민의힘에 전신에 몸담았다가 지난 2003년 탈당해 열린우리당 창당에 합류한 김 총리와 김 전 장관은 동료들과 함께 독수리 오용재로 불릴 만큼 끈끈한 사이다. 차기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김 전 장관은 3월 23일 입장문을 통해 정치인의 생활을 청산하고 국민 속으로 돌아가려 한다며 다른 도전자들에게 기회를 넘겨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했다.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정치를 해온 개인의 문제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들을 시작으로 윗세대의 정계 은퇴가 대거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최재성 정계 은퇴, 문재인과 같이 한 실현 영광의 시간과 함께 퇴장. 경기도지사 출마설이 돌던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6일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최재성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부로 정치를 그만둡니다는 글을 올리고 그동안 함께해온 많은 분들이 있다. 너무 많은 빚을 졌고 잊지 않고 두고두고 갚겠다고 밝혔다. 최 전 정무수석은 86그룹 운동권 출신의 사선 의원으로 2004년 17대 총선에서 당선된 후 정세균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에 의해 대변인으로 발탁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던 시절 당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페이스북 글에서 그는 학생운동을 하던 시절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 있다고 믿었다. 그 믿음을 실천하겠다는 포부로 정치에 뛰어들었다며 정치에 입문한 동기를 밝혔다. 이어 정세균 총리의 덕과 실력, 공인의 자세를 부러워하며 성장의 시간을 보냈고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원칙, 선한 리더십을 존경하며 도전의 시간을 함께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했던 시련과 영광의 시간과 함께 퇴장한다고 밝혔다. 최 전 수석은 첫 출마를 하던 20년 전에 마음을 돌이켜봤다. 제 소명이 욕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금까지 무겁게 걸머지고 온 저의 소명을 이제 내려놓기로 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소명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그는 정치인은 단언을 꺼려한다. 마지막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정치를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면서도 단언하건대 저는 이제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 전 수석은 윤석열 정부의 앞날을 시나리오로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이재명 후보의 앞길을 지도로도 그릴 수 있을 것 같다. 민주당의 어려움도 눈에 펼쳐진다며 굳이 은퇴라는 말을 쓰지 않은 까닭은 이비상한 시국에 혼자 부려두고 가는 짐이 너무 죄송스러워서다. 정치는 그만두지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작은 일이라도 있다면 찾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이재명, 내 전화 안 받아 뒤에 물러서서 쉬어야. 이 의원은 5일 MBN 프레스룸에서 대선에서 패배한 장본인이고 선거 과정에서 본인도 굉장히 힘겨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 차원에서 충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본인 리더십에 있어서 어떤 것을 점검하고 보완할지 어떤 것을 해명할지를 잘 점검하고 따져봐야 한다며 조급증을 내면서 곧바로 비대위원장이다, 당대표다 또는 지방선거에 영향력을 미쳐서 세력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낭패를 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본인만 남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고문이 자신의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에서 이장직을 맡은 것에 대해서는 그거야 정치인이니까 정치적 활동을 완전히 그만둘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러나 대선을 치른 직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자중할 필요가 있다며 지지자들과 소통해야 할 수 있지만 밖에 너무 표출된다든가 하는 것은 자중해야 한다. 그런 미덕이 필요하다. 조급증을 내면 늘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판단을 흐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고문이 대선 이후 자택에 머무르며 전화를 통해 의원들에게 선거 지원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한 것과 관련해서 저는 전화 못 받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제가 위로 전화 드리려고 했더니 전화도 받지 않고 응답도 없다며 싫은 소리를 좀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농담이다라고 말했다. 또 최근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서울시장 출마는 접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많은 사람이 지적하듯이 어쨌든 지난 대선의 패배에 대한 책임을 당대표로서 지고 뒤로 물러난 이상 바로 코앞에 있는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다는 것도 마땅치 않다며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인천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이다. 그런 분이 임기 도중에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고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는 것이 뭔가 좀 아기가 잘 안 맞지 않나라고 했다. 오늘 소식 마치겠습니다. 정성산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